이번 시간에는 페이크 PB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크 PBR 작업을 해보려면 먼저 PBR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PBR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와 언리얼의 PBR 라이팅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레거시에서는 PBR 쉐이더가 스탠다드 쉐이더라고 하는데요. 자, 좀 하위 버전에서는 디퓨즈는 램버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페큘러는 이제 좀 간단하게 계산한 쿡 토런스를 사용을 합니다. 상위 버전에서는 디즈니 디퓨즈를 사용을 하고, 역시 스페큘러는 쿡 토런스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쿡 토런스라는 부분인데요. 즉, 쿡 토런스 스페큘러를 사용한다. 그리고 디퓨즈는 좀 하이 퀄리티에서는 디즈니 디퓨즈, 그리고 좀 약간 하위 퀄리티에서는, 자, 그 다음 유니티 SRP LW는 URP입니다. URP의 그 전 이름이 이제 라이트 웨이트라고 해서 LW라고 하는데, URP의 경우는 램버티안 디퓨즈, 그리고 심플리파이드 쿡 토런스. 레거시와 좀 비슷하죠? 레거시의 아래 버전 요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디퓨즈는 램버트, 쿡 토런스 스페큘러. 이 쿡 토런스 스페큘러는 이제 이 쿡 토런스 스페큘러도 쿡 토런스 스페큘러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GGX라는 방식을 이용을 했고, 그 GGX 방식을 또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이 KSK 그 켈먼 앤 칼로스라는 이분의 계산법을 좀 고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스페큘러 방식이고, 그리고 HDRP는 디즈니 디퓨즈가 램버트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어떤 시선에 따른 좀 반사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래서 디즈니 디퓨즈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램버트 디퓨즈를 사용하는 경우는 또 뭐 더 퀄리티에 따라서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애니소트로픽 GGX 스페큘러를 사용을 하고, 뭐 GY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고요. 그리고 언리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디즈니 디퓨즈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더해서 뭐 쿡토런스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언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티와는 좀 다르게 이 간단화된 GGX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정통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이 쿡토런스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여기든 PBR은 쿡토런스 방식을 사용을 한다. 이 부분이 결국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쿡토런스 방식을 뭐 어떻게 변형을 하든 그대로 쓰든 쿡토런스 방식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URP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최적화된 쿡토런스 방식, 이 방식입니다. 요 방식, 요거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네. 언리얼도 디퓨즈는 이제 뭐 램버트를 사용을 하고, 지금 여기는 디즈니라고 되어 있는데 모바일은 램버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걸 보면은 좀 복잡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BR의 계산은 상당히 뭐 이게 간단한 계산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콕토라스의 계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PBR을 정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PBR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이후에 과정들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PBR을 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정통 구현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커리큘럼을 짜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존에 배웠던 어떤 뭐 블림퐁이나 램버트 등을 이용해서 블림퐁, 램버트, 뭐 큐브맵, 뭐 프레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든 좀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든 구현을 비슷하게 해보고, 그것이 페이크 PBR이죠. 그러면서 이제 PBR의 어떤 이론을 좀 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코드나 이런 것들에 더 익숙해졌을 때
정통적인 PBR을 구현해보는 방식으로 일단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이 페이크 PBR을 하게 되면서 이제 PBR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서 기존에 했던 라이팅 모델들을 좀 복습도 해보는, 그리고 좀 응용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PBR에서는 그대로 쓰든 변형을 하든 쿡토런스 스페큘러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쿡토런스는 표면의 러프니스를 고려한 반사 모델입니다. 블림퐁에서는 예를 들면 블림퐁이나 퐁에서는 러프니스를 고려하지 않았죠. 표면이 거칠기가 어떻든 간에 항상 어떤 스페큘러의 모양이 그대로였고 밝기도 그대로, 퍼짐도 그대로였는데 이 쿡토런스 스페큘러 반사 모델은 러프니스의 값에 따라서 어떤 스페큘러의 밝기나 퍼짐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미세 분포 함수, D라고 적혀있는데 디스트리뷰션이겠죠? 디스트리뷰션은 분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하감쇄 계수, 기하감쇄 지오메트릭 어테뉴에이션 팩터라고 해서 기하감쇄 계수가 있고, 그리고 프레넬, 익숙한 프레넬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레넬입니다. 이것들을 계산을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게 D, G, F,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쿡토런스 모양이 나오고, 이걸 이제 스페큘러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DG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디스트리뷰션, 미세분포 함수입니다. 미세분포 함수는 즉 스페큘러의 모양을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스페큘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퍼짐이 막 이 정도로 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페큘러가 있는데 퍼짐이 막 이렇게 퍼질 수도 있고, 아니면 퍼짐이 이쯤에 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이 원점에서 가까이 갈수록 그래프가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은 좀 더 이런 느낌, 퍼짐이 이런 정도겠죠. 이 쿡토런스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의 기본 미세분포 함수는 이 베이크먼이라는 이 방식이었는데요. 사람 이름이겠죠. 지금은 이 GGX 방식으로 거의 모든 엔진이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GX 방식을 이제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이 이렇게 이제 미세하게 어떤 굴곡들이 있으면은 이 러프니스 값이겠죠. 이런 러프니스 값이 있으면 그만큼 난반사가 되겠죠. 이렇게 난반사가 될 겁니다. 난반사가 돼가지고 이 스페큘러의 모양이 흐려지게 될 텐데, 이런 표면의 러프니스 값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거친 표면이면 어떤 스페큘러의 어떤 넓이는 넓어지고 강도는 줄어들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넓이가 넓어졌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강도가 더, 이렇게 넓이가 넓어졌을 때는 강도는 약하고 넓이는 넓어야, 얘는 넓이는 좁지만 강도는 강해야, 그래야 이 두 가지의 어떤 에너지가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친 표면일수록 스페큘러의 어떤 넓이는 넓어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좀 매끄러운 표면일수록 스페큘러의 넓이는 좁아지고 강도는 높아지고, 에너지 보존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넓이와 강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하 감쇄 계수인데요. 기하학적 특성으로 인해 빛의 일부가 스스로 차폐되는 조명의 양을 구한다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스스로 셀프 섀도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셀프 섀도우가 비치는 부분에는 스페큘러가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빛이 이렇게 오면은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림자가 진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넬, 표면을 측면에서 봤을 때 반사율이 높아지는 효과, 시점 벡터와 노멀 벡터의 내적으로 이건 꼭 해봤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해서 최종 스페큘러를 얻어냅니다. 요거요. 요게 쿡토런스 방식입니다. 각자의 계산은 복잡한 편입니다.
언젠가는 다룰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반사 분포 함수 디스트리뷰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불림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스페큘러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도의 퍼짐이 있었는데 GGX라는 방식은 이 정도의 방식이 있다면은 좀 더 퍼집니다. 이렇게 좀 더 퍼지고, 이 방식이 처음 이제 고안되었던 베크먼 방식보다 지금 가장 선호받게 된 이유는 실제 금속이 보면은 이 정도의 이렇게 강한 스페큘러 영역이 이렇게 있고 퍼짐 정도가 좀 되게 넓게 퍼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금속의 스페큘러 퍼짐을 좀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 GGX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그 반사가 어떤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코사인 분포 같은 경우에 이제 불림퐁인데 이 정도의 어떤 넓이가 있었을 텐데 파워로 인해서 이렇게 영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모양이 이제 여기 뭐 90도일 때 여기, 0도일 때 여기 해서, 자, 여기가 가장 밝은 스페큘러고 점점점점점점점점 예를 들면 9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될 거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이 90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어두운 부분이 여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이 이런 식으로 뭐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분포일 텐데, 이 분포가 GGX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죠. GGX.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 공식이 들어있는 함수를 반사 분포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GX도 반사 분포 함수고, 뭐 불림퐁도 반사 분포 함수고,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표현해주는 건 다 이제 반사 분포 함수라고 하고요. 이제 불림퐁 방식이라면 이제 코사인 함수 모양으로 요 얘기죠. 요 얘기고, 자, 불림퐁이 왜 코사인 계산이냐면 이제 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두 벡터를 노멀라이즈해서 최종 코사인만 남겨서 즉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적 계산은 곧 코사인 계산을 해서 이거 전에 내적 때 설명했었죠. URP에서는 GGX를 사용합니다. 금속에 퍼지는 스페큘러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기존 커스텀 라이팅 방식에서는, 커스텀 라이팅이라면 뭐 블림퐁 같은 것들이겠죠? 퐁이나 블림퐁, 스페큘러 파워 그리고 스페큘러 인텐시티 등을 아티스트가 좀 편집을 해주었어요. 뭐 얼만큼 스페큘러 파워로 인해서 영역을 줄여주고, 그다음 이 부분을 밝게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수치를 통해서 조절을 했는데, PBR에서는 메탈릭과 러프니스라는 두 가지 값만 있으면 알아서 이 스페큘러 파워나 뭐 스페큘러 인텐시티나 아니면은 뭐 큐브맵이나 큐브맵 민맵이나 이런 계산들을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좁은 영역에 광량이 모이면 그만큼 밝아지고, 넓은 영역으로 흩어지면 그만큼 빛이 약하게 들어가는 처리를 해주어서 좀 물리적으로 옳은 것 같은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뭐 스페큘러 같은 것들이 점점점점 퍼지면서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점점점점점점 퍼지면서 약해지고 있죠. 이런 스페큘러 모양이 점점점점점점 커지면서 약해지고 있죠. 이런 스페큘러 모양이 점점점 커지면서 약해지고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러프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라이팅의 세 가지 요소 뭐 있었죠? 라이트, 시점, 노멀 이렇게 있었죠. 1, 2, 3. 이 중 하나인 노멀은 미세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미세 표면의 노멀 값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노멀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미세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지에 따라서 정반사의 값이 달라집니다. 자, 정반사는 스페큘러. 자, 왜 달라지게 되냐면은 미세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지면 난반사의 비중, 그러니까 디퓨즈 막 난반사가 되니까 디퓨즈의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난반사가 올라가면 정반사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정반사의 값이 약해지고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그래서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거는 난반사가 올라가면 정반사는 줄어들고, 난반사가 줄어들면 정반사는 늘어나는, 이게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
자, 그래서 이제 미세 표면이 빠고 이게 거칠어지면은 막 난반사가 되니까 디퓨즈 올라가고, 그래서 정반사는 그만큼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난반사가 강해지면 디퓨즈, 난반사가 좀밖에 없으면 이제 좀 더 스페큘러가 많이 보이고 정반사가 많이 되고. 자, 난반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러프니스 값에 영향을 받는 모델이 있고 받지 않는 라이팅 모델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오렌 레이어가 있고, 오렌 레이어라고도 하고 나이아르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러프니스 값에 영향을 전혀 안 받았던 램버트 방식도 있었고요. 자, 램버트 방식은 미세표면 값에 영향을 받지, 제가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디즈니 디퓨즈 방식도 러프니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디즈니 디퓨즈. 자, 게임 엔진에서 이제 디퓨즈는 주로 이제 속도를 위해서 램버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므로 이제 미세 표면의 거칠기는 주로 이제 스페큘러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RP에서 스페큘러는 다이렉트 스페큘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GGX 스페큘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GX 혹은 뭐 콕토런스 스페큘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다이렉트 스페큘러라는 녀석이 또 있는데 이게 이제 큐브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큐브맵도 그냥 안 들어갑니다. 이 러프니스 값에 따라서 민맵에 영향을 받는데, 그건 이제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 미세 표면에 대한 거친 정도를 러프니스라고 부르고요. 유니티 엔진에 내장되어 있는 URP 리쉐이더를 사용을 하면 거기에 이제 스무스니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스무스니스는 러프니스의 반전값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칠었을 때, 그러니까 러프니스가 1일 땐 스무스니스가 빵인 거고, 가장 매끄러운 스무스니스 1일 땐 러프니스 거친기가 빵인 건데, 그래서 1 마이너스 스무스니스는 러프니스, 1 마이너스 러프니스는 스무스니스인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뭐가 이렇게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고, 러프니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스무스니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유니티에서는 유독 스무스니스라는 걸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보통 다른 곳에서는 러프니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상으로 러프니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다음은 메탈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얼굴을 이쪽에 배치했어요. 자, 이게 프레넬 반사표인데요. 자, 모든 물질이 뭐 구리, 알루미늄, 뭐 철, 다이아몬드, 뭐 물, 뭐 유리 뭐 이렇게 있는데, 모든 물질들의 반사도가 90도가 되는 측면에서는 거의 끝까지 올라갑니다. 프레넬이죠. 이 90도라는 거는, 자, 이렇게 표면이 있을 때 이쪽에서 보면은 0도고 비스듬히 보면 90도인데,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 볼수록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프레넬이라고 배웠죠. 자, 그만큼 모든 물체는 프레넬이 있고 90도에 가까울수록 모든 물체의 반사율이 올라갑니다. 이거 프레넬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제가 가진 사물들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면 볼수록 더 반사가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위에서 보면은 좀 더 반사 약해지고, 조금 더 위에서 보면은 거의 반사가 잘 안 되고, 프레넬이 여기까지 있다가 이렇게 점점 떨어진 거죠. 이렇게 어떤 모든 물체는 프레넬이 있고, 비금속은 극도에 따라서 엄청 변화하는데, 자, 아예 금속인 것, 쿠퍼, 구리인데요. 금속 같은 경우는 항상 반사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거의 1에 가깝게 하고 있죠. 자, 각도에 따라 비금속은 많이 변하는데, 금속은 항상 거의 전반사라고 전체 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원래 반사 말고 이게 원래 갖고 있는 난반사는 이게 전혀 뭔지 모르겠죠. 자, 금속의 반사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사가 된다 해서 이제 전반사라고 하고요. 뭐 어디서 보던 간에 입자각과 상관없이 이제 거의 뭐 전체를 반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스페큘러가 정반사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 스페큘러 100%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디퓨저 반사가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디퓨저가 빵이 됩니다. 거의. 자, 쉐이더에서 이제 금속성을 높이면 디퓨저가 이제 빵이 돼서 어둡게 나오는 경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고요. 즉 금속이 된다는 건 이제 디퓨저가 0에 가깝게 되고 어떤 정반사의 반사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비금속의 반사율이 일반적으로 한 4% 정도 됩니다. 지금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것이 금속이 될 때는 거의 100에 가깝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쉐이더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긴 비금속과 이게 금속인데, 금속은 확실히 이제 디퓨즈가 없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어둡게 처리가 되고, 스페큘러의 색이 이렇게 원래 이 갖고 있던 사물의 어떤 색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컬러 스페큘러를 갖습니다. 비금속은 하얀 스페큘러, 무채색의 스페큘러를 갖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금속의 스페큘러는 이제 몇몇 파장을 흡수하고 방출하므로 컬러 스페큘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인데요.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큐브맵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PBR에서는 곧 인다이렉트 스페큘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IBL, 그러니까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이겠죠. IBL이 IBL 개념이 있기 전에 라이팅 모델들은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뭐 블림퐁, 뭐 램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점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뭐 빛의 컬러 또한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빛은 그렇지 않죠. 실제 빛은 뭐 주변에 뭐 빛의 영향도 받고 광원도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변 전체가 또 광원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라이트 하나 때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라이팅 모델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하게 된 게 이제 이 방식이고 IBL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큐브맵이라는 3D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지 포맷에 담기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이건 파노라마 방식인데 이렇게 파노라마 방식으로 담겨 있고요. 광원도 물론 따로 있겠지만 이제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1 이상인 부분, 밝은 부분을 이걸 이제 HDR이라는 방식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포맷에다 담아가지고 이 값이 1 이상의 값을 담아 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1 이상의 값은 광원이다. 광원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실제로 이제 이 큐브맵이 러프니스 단계에 따라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흐려지는데 흐려질 때 광원이네. 광원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흐려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임포턴스 샘플링에 의해서 큐브맵 민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요한 부분을 더 샘플링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HDR 이미지에서 1 이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이제 빛이라고 가정을 하고 러프니스 계산에 의해서 빛이 퍼지는 것을 미리 민맵에 저장해두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뭐 만들 필요 없이 유니티 엔진이 알아서 해줘요. URP에서는 인다이렉트 스페큘러가 즉 큐브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메탈릭이 1일 때 디퓨즈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의 반사율은 4%, 최대 8%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특정한 어떤 재질에서만 그렇고 대부분의 이 4%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러프니스 값에 따라서 뭐 이제 스페큘러 파워나 스페큘러 인텐시티 같은 것들 그 예전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이 이제 달라지고 이제 이거는 다이렉트 스페큘러 즉 뭐 GGX 같은 방식이나 그런 방식의 직접 스페큘러. 직접 스페큘러와 간접 스페큘러 차이를 얘기하면은 직접 스페큘러는 이제 라이팅이 디렉셔널 라이트, 디렉셔널 뭐 혹은 뭐 아무튼 게임 엔진에 있는 현재 실시간 라이트를 전부 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실시간 라이트가 만들어내는 스페큘러가 직접 스페큘러고요. 다이렉트 스페큘러고 인다이렉트 스페큘러는 이제 실시간 라이트가 아닌 IBL 큐브맵으로 만들어내는 게 인다이렉트 스페큘러입니다. 러프니스 값에 따라서 뭐 큐브맵 인텐시티, 뭐 밝기나 아니면은 이제 민맵 정도가 달라지겠죠. 이 인다이렉트 스페큘러고 또 러프니스 값에 따라서 프레넬 인텐시티도 프레넬 값도 변화가 생기겠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프레넬이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보이고
여기는 뭐 이제 여기 보이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 URP의 PBR 쉐이더에서는 프레넬 계산을 좀 꼬아서 이용을 해서 이 인다이렉트 스페큘러를 계산을 또 하게 되는데 이 계산이 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페이크로 만들어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해볼 거예요. 프레넬 따로, 큐브맵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페이크에서는 자, 뭐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이제 그 PBR 쉐이더를 정식으로 만들어 보게 될 때 그때는 노드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코드로 하게 될 건데 그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페이크 PBR 쉐이더를 유니티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